엄마 아빠는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친구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래. 누가 그래? 아빠가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매일 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와 매일 눈물을 삼키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 수아는 몰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아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드디어 받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전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아빠, 나랑 엄마 버린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집에 안 와? 남자는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수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빠, 나랑 엄마 안 사랑해? 난 네 아빠가 아니야. 결국 수아는 엄마를 깨웠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아니래. 아빠는 안 와. 돌아가셨다고. 나는 진짜 아빠 없는 아이였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꺼낸 후 수아도 엄마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수아가 울다 지쳐 잠든 후에 이번에는 엄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네 아빠가 아니라고. 죄송해요. 이 번호가 아이 아빠가 쓰던 번호라서 아빠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남자는 수아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과 수아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아빠인 척하고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곰돌이 탈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아야, 아빠 왔다. 아빠, 드디어 왔어. 나랑 엄마 안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 그럴 리가. 친구들한테도 아빠 돌아왔다고 얘기해. 잘못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아이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아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삭인 딸을 위해 아들을 내쫓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네 일 신경 안 쓸 거야. 이 짐 가지고 나가. 여동생은 여기 사는 거야? 당연하지. 지혜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대. 출산하기 전에 얼른 짐 옮겨오려고. 나는 시어머니랑 못 살아. 근데 올케는 어떻게 살았대? 나는 못해. 쫓겨나는 날 며느리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앞으로 노후 문제는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지만 모시는 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왜 맨날 사위랑 싸우는 거야? 당장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 엄마 잊었어? 이 집 이제 내 명의잖아. 오빠 집으로 가. 딸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배은망덕한 것.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급히 나온 아들 부부. 그런데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거야? 너희 불러내려고 그냥 한 말이야. 됐고 빨리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작은 방 답답해서 못 쓰니까 큰 방 내놔라. 잊었어? 노우는 딸이랑 사위한테 기댄다고 쫓아내고 앞으로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며? 지금 딸한테 쫓겨났어. 내가 친엄마인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 무슨 이런 불효가 있니? 엄마, 우리 가장 힘들 때 내쫓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쟤는 버릇이 없어. 당장 이혼해. 엄마 그만해. 이미 엄마가 그동안 한 일 가시처럼 마음에 다 박혀 있어. 요양원 안 가실 거면 고향으로 내려가. 여보, 가자. 아들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 수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아, 11월에 우리 지혜가 안방 좀 써야겠다. 엄마, 남자친구도 데려와도 되지? 남자친구와 안방을 차지한 신우이가 요구했습니다. 우리 밥 차려줘요. 어제 안 먹는다고 하셔서 없어요. 빨리 해주면 되잖아. 눈이 오는 저녁, 이번에는 수박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배달은 우리 돈 써야 되니까 사달라고 하자. 수연아, 수박 좀 사와라. 눈길을 뚫고 사온 수박을 한 조각 집으려는 순간 우리 강일 씨 먹으려면 수박 부족하니까 세연이는 먹지 마요. 방으로 들어온 수연은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급히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낯선 신발들, 아내는 한 입도 먹지 못한 수박 껍질, 뻔뻔하게 차지한 안방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짐 싸서 나와.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눈도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든 달려와야지.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소란이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여자친구 집에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아내를 부려먹고 행패를 부려? 당장 꺼져. 남자친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도 참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남매 관계는 끝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야. 이 집안 누구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알아들었어?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엄마도 모른 척하지 마. 동생 계속 감싸고 돌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내가 지킬게. 남편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출산한 지 2주 된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린 시어머니, 아들이 결국 폭발합니다. 잘 왔어. 아이 방에 눕혀놓고 얼른 나와서 도와. 시아버지 생신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지만 실상은 재료만 사다 놓고 생신상 준비는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내가 할게.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가? 너는 아빠랑 있어. 음식을 다 차리고 밥 한 술 뜨기도 전에 신생아 승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 죽겠네. 얼른 가봐. 내가 볼게. 당신은 밥 먼저 먹어. 남자가 먼저 먹어야지. 너는 앉아.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주고 아이를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승희, 내가 안을게. 너는 아빠랑 있어. 방을 나온 아들이 그 순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 여보 미안해. 이미 난장판이 된 주방,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후
오후에 친척들 오니까 주방 정리하고 밥 차려. 우리는 갈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 온 거야. 출산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아내를 하녀처럼 부렸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아들이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아내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일했어. 오후에도 일만 죽어라 하고 밥도 못 먹을 게 뻔해. 아내는 노예처럼 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이러면 다시는 안 와. 아내를 지킨 남편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아이가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놓아, 이거 놓아. 이 아이가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카락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등 뒤로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일이 큰일 났다. 저 아이 위험해. 잠깐만요. 너무 세게 당겨서 머리가 아파요. 치료비를 받아야겠어요. 돈을 주고 빨리 끝내려는 남자에게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CT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니까 더 줘요. 바로 앞이 집이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돈을 가져오겠다는 남성에게 이러고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를 두고 가요. 결국 남성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애기야, 괜찮아? 엄마 전화번호 알아? 고개를 끄덕인 아이가 엄마 번호를 누릅니다. 잠시 후 엄마가 오자마자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지희야, 드디어 찾았어. 아이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건 민폐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이가 대단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어머니는 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쌀통째 시누이 집에 갖다 줬습니다. 쌀이 없으면 사 먹어야지. 왜 우리 걸 가져가? 가져가더라도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쌀 없으면 며느리는 외식한다고 좋아하겠지? 쌀이 왜 없어? 안 산 거야? 어제 시누이네 다 갖다 주셨잖아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만 싸워. 지금 나가자. 아들 부부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쌀 사러 가서 죽은 거야. 왜 안 와? 오늘 갈비찜 너무 맛있더라. 쌀은 어디 가고? 왜 이제 와? 내가 언제 쌀 사러 간댔어? 그냥 밖에 나간댔지. 집 앞에 새로 생긴데 맛있더라고. 동생한테 사달라고 해. 아들이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한 형 부부에게 동생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동생네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돼. 회사 부도 직전이잖아. 우리가 남봐줄 때가 아니야.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동생이 꺼낸 얘기는 형 돌려서 말 안 할게. 돈 좀 빌려줘. 형도 요즘 빠듯해. 대신 이거라도 줄게. 형, 이거 차 아니고 돈이지? 방법만 바꿔서 또 몰래 챙겨주는 거잖아? 형 제발 숨기지 마. 명절에도 바쁜 게 아니라 회사에 문제 생겨서 못 온 거잖아. 그 순간 재수 씨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 오늘은 돈 갚으러 온 거예요. 급한 거 우선 이걸로 쓰세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서봐, 사업 잘 안 돼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정 안 되면 엄마가 다 먹여 살릴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힘들 때 왜 말을 안 해? 나도 형 챙길 수 있어. 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어. 이 가족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부모님이 과일을 먹는 순간 며느리 수연이 달려와 과일을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외출해버렸고 시부모님은 자꾸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우리한테 주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은 거지.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잖아. 시부모님은 딸에게 며칠 있어도 되는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나 이혼당해. 나 쇼핑 중이야. 끊어. 둘째 아들에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처가 눈치 보여서 안 돼. 형이 장남이니까 그 집에 계속 살아.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부모님 계실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쓸쓸하게 돌아선 두 분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안 들어가고 왜 여기 있어?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살까 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서운한 게 있으면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줘. 낮에 과일을 먹는데 수연이가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우리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눈치 주는 거잖아.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같은 시간 며느리 수연은 시장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훈제닭과 싱싱한 과일을 듬뿍 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부모님을 찾았지만 안 계셨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어 가는데도 들어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때 돌아온 시부모님과 아들 부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싱싱한 과일 사왔어요. 아침에 과일이 오래된 거라 드시고 아프실까봐 버린 거였어요. 작년에 아껴 드시다가 탈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해. 아침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도 행동도 버릇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용돈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필요하신 거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늘 생각해줘서 고맙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편하게 계셔. 며느리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은 늘 집안일을 외면한 채 게임만 하며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여보, 빨래 좀 널어줘. 이번 판만 하고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널었어? 애 재웠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옆집은 와이프가 예쁘고 돈도 잘 벌고 독립적이잖아. 좀 보고 배워. 장을 보고 와도 도와주기는커녕 면박부터 줬습니다. 생각 없이 막 사지 말라고 했지. 짐부터 들어야지 화부터 내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할게요. 선풍기 고쳐야겠어. 새로 샀으니까 곧 올 거야. 돈은 어디서 났는데? 상관마. 운전면허까지 따고 늦게 들어오겠다는 말에 남편은 바로 바람을 의심합니다. 설마 바람 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신경 꺼. 그때 문자 한 통을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편찮으신 걸 왜 나 말고 내 친구한테 얘기해? 남들이 보면 내가 쓰레기인 줄 알잖아. 나 취직했어. 빌린 돈도 다 갚을 거니까 걱정 마. 그런 큰일을 나랑 상의도 안 해? 내가 집에 장식품이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도움 필요할 땐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따져. 독립적으로 하라며? 내 아들이라도 이혼이 답이야. 시어머니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장 나가. 여보, 나한테 왜 그래? 긴 말 필요 없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지금 나보다 눈치 없는 노인네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김비서는 대표님 심부름으로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을 전달드렸습니다. 깜빡 두고 온 가방을 찾으러 다시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그 옷에 어울려요? 남의 돈을 왜 멋대로 받아요? 그건 아들이 생일이라고 준 거야. 시골에서 얌전히 살지. 왜 올라와서 민폐예요? 옷도 더럽고 온 집에 돼지 냄새만 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올라오기로 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짐 챙겨서 당장 나가요. 며느리는 생일 선물까지 빼앗고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김비서는 사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저 노인네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 노인네라고? 지금 뭐 한 거야? 평소에 내가 당신 아끼고 사랑해서 다 양보했잖아. 당신 부모님도 친부모처럼 대했고 당신들은 나랑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조금만 잘 대해달라는 건데 당신 어떻게 했어? 생일에 엄마를 쫓아내? 온 집에 돼지 냄새가 나서 더럽다고. 돼지 키우는 게 뭐가 어때서? 그걸로 날 키우신 거고 당신이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것도 거기서 시작된 거야. 우리 부모님 오시는 거 알면 알아서 피해줘야지. 왜 안 가냐고. 당신 부모님은 1년에 10번도 넘게 와서 한 달씩 계셔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우리 엄마가 생신에 며칠 계시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선물도 내 허락 안 받았잖아. 이 집 돈은 다 내 돈이야.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 부모님 올 때마다 내가 선물에 용돈까지 챙겨드렸어. 내가 능력돼서 효도하겠다잖아.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기분, 엄마 기분 생각해봤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생활비까지 다 대주잖아. 당신은 후회할 거야. 아니, 최소한의 효심도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게 불효야. 친정부모님도 내가 산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해. 그제서야 아내가 태도를 바꿉니다. 여보, 미안해. 이거 다 농담이었어. 늦었어. 꺼져. 아들의 결단이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부모님 반찬 갖다 드리러 갔다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형수님 잘 오셨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아들 한 명이 부모님 한 분씩 모시기로 했어요. 아빠는 연금이 나오니까 저희 집에서 그대로 모시고 엄마는 형수님 댁에 모시면 딱 맞아요. 저 먼저 갈게요. 상의 한마디 없이 작은 아들은 엄마의 캐리어만 떠넘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짐 주세요. 같이 가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명이 한 분씩 모시자고?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 동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정성으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부모님의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새 이불도 사주고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내요. 기침이 더 심해진 것 같아. 평생 같이 살았는데 늙어서 생이별이라니. 입맛도 없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이 집 같질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도 모셔와요. 부모님이 짐도 아닌데 살아계신 분들을 짐처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아끼고 줄여서 같이 모셔요. 맞아. 부모님 마음도 외롭지 않게 채워드려야지. 내일 당장 아버지도 모셔오자.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부부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이 아버님 모시러 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부모님을 짐처럼 나눈 작은 아들과 달리 큰 며느리는 두 분을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아들이 있는데도 위급할 때 부모님 곁을 지킨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재산 얘기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엄마랑 나 당분간 시골로 가서 요양을 할 거야. 우리가 쓸 돈은 따로 챙겨뒀고 나머지 1억을 나누려고 해. 아버지가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당연히 외아들인 나한테 줘야지. 재호한테 줄 거야.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왜 쟤한테 재산까지 주는데? 며칠 전 아버지가 엄마 병원비로 100만 원만 급히 달라고 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병원비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 아들 민준과 며느리는 부모님을 외면한 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고열로 쓰러졌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지. 왜 전화야? 결국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 건 양아들 재호였습니다. 몇 년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야. 피를 나눈 자식이 남보다 못하구나. 재호가 진짜 내 가족이야. 부모님의 재산은 끝내 재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결단이 통쾌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달 50만 원. 남편이 아내에게 준 전부입니다. 쌀값, 반찬값, 아이 학원비까지 전부 그 돈 안에서 써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럼 얼마를 줘야 충분하다는 거야? 그 거만한 말투. 나를 거지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벌어서 쓸 거예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 엄마는 누가 챙겨? 어림없어. 친정엄마 아프실 때 5만 원 드리는 것도 당신 눈치 보고 있잖아요. 내 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야 알겠네요. 이 집에서 다들 왜 날 우습게 봤는지요. 제일 먼저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이 아내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님, 큰형님네 모셔다 드릴게요. 이번 달은 형님네 차례니까요. 이 추운 날 꼭 지금 가야 해? 아버지 몸 상하시면 어떡해.
방 따뜻하게 해달라고 말해둘게요. 그러나 돌아온 건 찬밥 신세뿐이었습니다. 동서가 난방비 줄 거야? 아니면 다시 데려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보내놓고 작은 아들 부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갔을 때 아버지는 대문 앞 추운 바람 속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차디찬 밥만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가요.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문제는 돈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말자. 등이 다 굽도록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서러운 꼴까지 보게 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한테 후회 남기기 싫어. 작은 아들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멀쩡하신 할머니를 귀찮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매일 밥 차려드리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집에 계시면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요. 버티지 말고 빨리 좀 가세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손자가 아버지 앞을 막아섭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치매도 아니고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프신 데도 없잖아? 다른 사람이 돌봐주면 더 편하지. 집에 계시면 눈에 거슬리기만 해. 결국 그거네. 귀찮고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여서 할머니를 버리는 거잖아. 말이 심하구나. 돈 들여서 요양원 보내드리는 것도 다 효도야. 그게 효도야. 난 돈 썼으니 내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아빠 키워준 할머니를 짐처럼 밀어내는 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손자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쌀포대를 메고 허름한 차림으로 찾아온 손님. 알고 보니 외삼촌을 찾아온 조카였습니다. 지안아, 여기까지 웬일이야? 외삼촌, 이거 저희 집에서 키운 쌀이에요. 몇 년 만에 보니 다 컸네. 조카는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밭일도 못해요.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엄마 모시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아빠 돌아가실 때 봤을 때는 건강했잖아. 아빠 돌아가신 후로 계속 안 좋아졌는데 아빠 병원비로 돈을 다 써서 엄마 치료비도 없어요. 내가 돈도 보내고 여기 내려와서 살자고도 했는데 네 엄마가 다 거절했었어. 외조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저 일자리 하나만 부탁드려요. 너 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이잖아. 서울에 붙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랑 생활비도 없고 아픈 엄마도 걱정돼서 대학은 포기하려고요. 외삼촌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붙어놓고 여기서 일하겠다고? 가난이 네 인생을 잡아먹게 둘 순 없어. 공부가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선택지 하나는 더 가질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돈을 벌기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던 여동생. 하지만 외삼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모셔오자. 외삼촌이 든든한 아빠 역할을 할게. 넌 내 딸처럼 끝까지 책임질게. 외삼촌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 1,000만 원이야. 이걸로 쓰고 더 필요하며 언제든 외삼촌한테 와. 외삼촌의 한마디가 뭉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마다 혼자 집을 지키던 아이. 명문중학교에 붙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엄마, 나 명문중학교에 합격했어. 근데 학비가 필요해. 학비? 엄마가 준 돈은? 할아버지가 다 쥐고 안 줘. 아빠는 새 여자 만난 후로 집에도 안 와. 나 혼자 버려뒀어. 얼마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 엄마는 망설이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순간 딸 서윤에게 돈을 주는 것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야. 학비 내고 남는 건 뭐라도 사.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할아버지도 매일 도박에 술까지 마셔서 너무 무서워. 서윤아, 엄마가 이제 새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난 뭐야? 엄마 아빠 둘 다 필요 없어서 버린 애야? 그때 새아빠가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엄마 혼내지 마세요. 지금 갈게요. 아내를 따로 방으로 부른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래 돈 챙겨줘서 미안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돈으로 아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살 수도 없잖아. 그래, 아이한테 필요한 게 그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고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 말이야. 서윤은 문 너머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데려옵시다.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해. 서윤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여보, 고마워요. 조용히 있던 서윤이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아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빠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진짜 아빠가 된 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마다 혼자 집을 지키던 아이. 명문중학교에 붙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엄마, 나 명문중학교에 합격했어. 근데 학비가 필요해. 학비? 엄마가 준 돈은? 할아버지가 다 쥐고 안 줘. 아빠는 새 여자 만난 후로 집에도 안 와. 나 혼자 버려뒀어. 얼마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 엄마는 망설이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순간 딸 서윤에게 돈을 주는 것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야. 학비 내고 남는 건 뭐라도 사.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할아버지도 매일 도박에 술까지 마셔서 너무 무서워. 서윤아, 엄마가 이제 새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난 뭐야? 엄마 아빠 둘 다 필요 없어서 버린 애야? 그때 새아빠가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엄마 혼내지 마세요. 지금 갈게요. 아내를 따로 방으로 부른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래 돈 챙겨줘서 미안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돈으로 아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살 수도 없잖아. 그래, 아이한테 필요한 게 그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고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 말이야. 서윤은 문 너머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데려옵시다.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해. 서윤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여보, 고마워요. 조용히 있던 서윤이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아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빠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진짜 아빠가 된 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돈을 숨겼습니다. 몇 년째 단 한 번도 아내 손에 쥐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드디어 공사대금 들어왔어. 근데 아직 수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얼만데? 빚 다 갚고도 남아. 이번엔 제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문 밖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은 며느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버텼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시장을 가는데 이웃이 말했습니다. 또 돈 안 받은 거야? 너 그러다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아. 괜찮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수미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인 며느리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거 가져가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네 남편이 벌어온 돈이야. 사업 망한 후로 네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서 빚 갚는 동안은 줄 수가 없었어.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 집 안주인이 관리해야지.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던 수연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충분히 고생했어. 받아. 이 돈에는 몇 년 동안 말 못한 남편의 미안함과 시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엄마도 오셨는데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선물도 사드려. 30만 원이야. 이런 시어머니 세상에 또 있을까요?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휴가 첫날 새벽 4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내 딸이 휴가 왔으니까 해산물 만두 빚어. 시장 가서 두부랑 시루떡도 사와. 빨리. 야근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하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먼저 체크인을 하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목걸이를 사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으로 친정행 비행기까지. 며느리는 카드를 긁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핸드폰에 계속 울려대는 카드 결제 알람. 엄마, 나 카드 해킹당했어.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며느리는 쇼핑한 것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왔어? 들어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엄마, 말 한마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 아내는 사라지고 내 2달 월급이 통째로 사라졌어. 누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으면 엄마가 해야지 왜 내 아내를 괴롭혀. 엄마가 날 위해서 한 건데 왜 난리야?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엄마가 누나를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내를 아껴. 누나 편할 때 내 아내도 편해야 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어쩐 일이세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 저는 결혼을 한 거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살기 싫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어요.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우리 딸 휴가니까 친정에 며칠 있어도 괜찮으시죠? 사돈 어른이 새벽 4시에 깨워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딸이 비행기를 못 탔을 거예요. 덕분에 친정에 왔네요.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찬물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어머니 생신에 아들이 선물 하나 못 드리게 막는 아내가 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기랑 선물 좀 가져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또 어머님한테 뭐 갖다 드린 거야? 당장 가져와. 남편은 말없이 선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축 처진 아빠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럴 때 아들이 필요한 거야. 아들 재원은 선물 상자를 빼앗아 들고 다시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일도 안 하면서 왜 맨날 우리 반찬만 먹는 거야? 아빠도 자기 엄마 챙기는 거잖아. 너는 밥이나 먹어. 아빠, 그거 마저 싸서 할머니 드리세요. 엄마는 아들에게 화를 돌렸지만 아들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휘둘리는 거 지금 불효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을 굳힌 아빠는 반찬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거 놓고 가지 못해? 너랑 이혼할 거야. 엄마, 기억해둬. 지금 엄마가 할머니에게 하는 거 내가 그대로 보고 배울 거야. 그거 엄마한테 그대로 돌아갈 거야. 아빠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우리 집에 모실 거야. 아들 재원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0원짜리 손님이 결국 이 식당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줌마, 혹시 소금 파나요? 제가 1,000원밖에 없어서 옆 가게에서는 안 판대요. 들어와. 아줌마가 꺼내줄게. 아줌마, 혹시 양초도 있나요? 할머니 생일이어서 제가 요리도 하고 양초도 켜려고요. 부모님은 어디 가시고 네가 요리를 하니? 저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아줌마 국수 한 그릇은 얼마예요? 제가 빈병 팔아서 갚으면 안 될까요? 할머니랑 너도 같이 먹어야지. 2그릇 해줄게. 그때 테이블을 닦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돈을 낼 수 있겠어? 장사도 안 되는데 퍼주는 거 그만해. 국수를 받아든 아이에게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돈 안 낼 거면 놓고 당장 나가. 결국 소금만 들고 가게를 나서다 케이크를 들고 오는 여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여사장은 계란과 선물, 케이크까지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파티하러 같이 가자. 생판 모르는 남한테 뭐 하는 거야? 그거 들고 나가면 우리 이혼이야. 좋아, 그렇게 해. 여사장은 두 손 가득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여사장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자친구인 재호가 갑자기 6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미안해. 일이 생겼어. 이러다 우리 결혼도 안 하겠어. 수정은 중요한 시기에 회사를 떠나는 재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 동업자를 구해봐. 수정은 재호를 쫓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호와 낯선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역시 나를 속인 거였어. 수정은 미행했습니다. 재호는 그 여자를 데리고 시골 외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들어선 순간 대화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셨어. 엄마가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도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었는데. 재호야, 네 마음은 엄마가 다 받았어. 가능성 없는 엄마 병에 괜히 돈 낭비하지 마. 이번만 엄마 말 들어줘.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해줘.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 속인 게 아니었어. 이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소원은 너네 결혼하는 거 보는 거야. 딴 거 없어. 근데 왜 수정이한테 비밀로 한 거야? 안 그래도 반대하시는데 엄마 존재까지 알아봐. 더 반대하실 거야. 네가 힘겹게 이룬 것들 아무 도움도 못 됐는데 짐까지 되기 싫어.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거였어? 재호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왔으면 평생 만나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할 뻔했잖아요.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니? 어머님. 이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집안에 돈 줄인 큰 누나가 오랜만에 남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방금 식사하시고 피곤하다고 누우셨어요. 방 안에서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늙은이 밥 그만 먹어. 네 딸 왔는데 말 똑바로 가려서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큰 누나가 엄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남동생 민준이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려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500만 원만 있으면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다녀올 수 있어요. 그래, 내가 1000만 원 보낼게. 나머지는 엄마 보약 사드려. 신우이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며느리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늙은이 입 조심해. 딸 가면 가만 안 둬. 엄마는 배웅하며 딸의 주머니에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와우, 이걸로 너 스마트폰 사고 나는 시계 사자. 회사에서 엄마의 쪽지를 발견한 큰딸. 에라나, 엄마 힘들어. 매일 일만 시키고 상한밥만 줘. 민준이랑 며느리는 네 돈만 노리고 있어. 엄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도와줘. 큰딸은 바로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엄마는 그릇을 들고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소화가 안 돼. 저기 죽이나 먹어. 저 죽은 일주일이나 된 거잖아. 아내가 화내기 전에 빨리 저거 먹고 설거지나 해. 문을 열고 들어선 큰딸.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모실 수 있어? 왜 왔어? 내가 안 왔으면 평생 몰랐겠지. 짜증나면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오늘 당장 모시고 간다. 그동안 내가 보냈던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내놔. 엄마를 걱정했던 큰딸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날 실수만 하는 딸이 오늘도 그릇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너는 뭐든 못해. 맨날 밥만 축내. 손이 미끄러진 거야? 여전히 못마땅해 하며 아빠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큰엄마가 조카에게 용돈을 주며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데려갔습니다. 형수, 무슨 빨래가 이렇게 많아요? 살림이 손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늘 한번 해봐요. 아빠는 난생 처음 빨래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맨날 실수하는 게 아니라 걔가 온 집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거야. 오늘 일은 내가 잘못이었네요. 이제부터는 나도 좀 해볼게요. 그때 돌아온 딸. 용돈으로 놀러 나간 줄 알았는데 밭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엄마가 주신 용돈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아빠 써. 돈 들어갈 때 많잖아. 딸이 기특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빈병 줍는 아주머니를 조롱한 직원 유진. 뭐 하는 거야? 빈병이나 줍는 사람이 감히 내 비싼 옷을 망가뜨려? 엄마, 괜찮아? 민채 씨 엄마였니? 엄마가 이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법이지. 빈병 줍는 게 어때서요? 이 손으로 저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사람 깔보지 마세요.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더럽고 냄새나는데 공부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지니? 유진이 빈병을 던지는 순간 사장님이 몸으로 막아서며 대신 맞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유진 씨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업신여겨? 사장님, 제 비싼 옷이 망가졌어요. 저는 억울해요. 민채 씨, 오늘부터 유진 씨 자리 맡아줘요. 고작 저런 사람 때문에 저를 해고하겠다고요? 값싼 인격은 거절이야. 사장의 결단이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발지 계산할게요. 아침에 오셨던 분이시죠? 남편분이랑 오셔서 150만 원 결제하셨으니 나머지 100만 원만 더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
제가 이 여자 남자친구고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남편이라니 다 해고시켜버릴 거야. 사장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침에 오신 분을 남편으로 잘못 알았나 봐요. 자기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남자친구가 흔들리자 사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오신 신사분이 카드 한도가 꽉 차서 150만 원만 결제하셨고 이분이 오후에 나머지 값 치르러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니? 고객님, CCTV 확인도 가능합니다. 저희 매장 손해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계속하시죠. 남자는 결국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환불해줘. 빨리. 아침에 결제하신 카드로 취소 처리해드렸습니다. 결국 불륜녀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일어나 보세요. 병원으로 가요. 사장님 지금 가면 계약 날아가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 생명이에요. 결국 늦어버린 미팅. 거래처 대표는 기획서도 보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 개념 없는 사람과는 거래 안 합니다. 여 사장은 당장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거래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어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익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죠. 길바닥에서 한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여사장이 멋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냄새나게 이런 걸 왜 들고 와? 손님 앞에서 망신이잖아. 집에 가버려. 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어린 여동생 지아가 줍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씨 월급 정산해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 지아야 안 주워도 돼. 사장이 지아의 손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매일 이러는데 왜 계속 밥을 가져오는 거야? 오빠가 항상 제때 밥을 안 먹어요. 밤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잠도 잘 못 자요. 오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사장이 재호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구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동생밖에 없어요. 걔가 혼자 칼질하고 불 다루고 버스까지 타고 오다 다칠까봐 무서운데 이 방법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어서 가서 사과해. 재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안해. 네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오빠가 아플까봐 걱정돼. 오늘 우리 공주님 생일이잖아. 하고 싶은 거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오빠가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빠 목까지 더 잘할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바라보던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씨 다시 나오라고 해. 이번 달 상여금도 좀 넉넉히 챙겨줘. 그럴 줄 알고 이미 해뒀어요. 서툴게라도 동생을 지키려 했던 오빠가 짠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네 쪽 집안과는 모든 관계를 끊어. 남편 대현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처가살이 3년 동안 홀로 사는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보약 2봉지와 용돈 10만 원을 챙겨 찾아갔습니다. 대현아, 어떻게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3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본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내가 엄마 만나러 가도 된다고 허락했어?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도 뿌리치고 남편이 들고 온 선물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에서 10만 원까지 뺏어갔습니다. 당장 따라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니? 충격적이게도 남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더럽고 힘든 일 내가 다 도맡아 했어. 번 돈도 한 푼 빠짐없이 다 줬고 이제 엄마랑 연락 정도는 하고 싶어. 나랑 살 거면 네 인생에 엄마는 없어. 그럼 우리 이혼해. 뭐?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 대현은 그 길로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엄마를 3년이나 고통받게 했어요. 이혼하고 도시 나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몇 년 뒤 고급 승용차가 엄마 집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엄마 앞에 선 대현. 옆에는 환하게 웃는 약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큰 회사 대표가 됐어요. 약속 지키고 돌아왔어요. 대현아, 네가 이렇게 다시 온 것만으로 충분해. 엄마, 이제 도시로 가서 편하게 살아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아들 대현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님, 저기 사모님 아니에요? 남편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던 아내가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있는데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아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기 어떻게 왔어?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가 좋은 시간 방해했냐고. 남편이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언니야. 어릴 때부터 아팠어. 연애할 때마다 언니 때문에 다 떠났어. 당신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무서웠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고 너한테 짐이 대셔.
남편이 천천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 같았냐고? 언니를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자.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하고. 진짜야? 우린 가족이잖아. 이 남편이 멋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년 만에 돈말을 겨우 찾았는데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또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와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수지는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동네 어르신께도 길가의 아이들에게도 물었지만 할머니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뜻을 존중하자. 추운데 이제 집에 가자. 돌아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요. 엄마를 찾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외쳤습니다. 저기 어머님 아니야. 수지는 비탈길을 올라 정신없이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 거기서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함께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못 찾은 아들과 막내를 찾으러 가시겠대요. 엄마, 제가 동생들도 꼭 찾을게요. 저랑 같이 가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겨우 누나를 찾아서 같이 왔어요. 엄마는 그제서야 찬찬히 남자의 얼굴을 살피더니 울먹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남편이 멋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퇴근길, 아빠가 현관벽에 기대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누워서 좀 쉬어요. 맨날 새벽까지 일하니까 몸이 버티겠어요? 괜찮아, 빚도 이제 다 갚았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아들은 이 말을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직접 시장에 가서 닭을 사왔습니다. 혼자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식탁에 편지도 올려뒀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식탁에 삼계탕 있으니까 꼭 챙겨 먹어. 아들이 가고 나서 아빠가 식탁에 편지를 발견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불러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나는 사립학교 안 다녀도 돼. 비싼 학원도 필요 없어. 아빠랑 엄마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전에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말했잖아. 남자는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게 많아. 열심히 해야 멋진 미래를 얻는 거야. 엄마는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 울었잖아. 우리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자라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될게.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이끄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아빠의 짐을 나눠받을게. 멋진 아들이 될게. 아들 올림. 초등학생 아들의 편지가 뭉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 70세 할아버지가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러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는데 아버지는 이게 취미예요? 아들은 매일 폐품 주우러 다니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망 나신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되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전화 한 통 없는 오후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차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평생 이 동네 사람들을 발로 누비며 다 꿰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려봐. 전화 몇 통에 단번에 차 키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꽤 하시네요. 이게 뭐 대수라고? 이웃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냥 더 많은 사람 보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아버지는 쓸모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멋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단비 3천만 원?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어? 그냥 헤어져. 준호는 임신 3개월인 여자친구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을 뛰고 밤에는 집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전 빌려준 돈이 있는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빌려간 500만 원 좀 갚을 수 있겠나?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같은 날 준호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자를 소개시켜준 태중이 가격을 후려칩니다. 거기 곧 도로공사 한다던데 그럼 한두 달은 장사를 못하니까 500 이상은 못 줘. 이거 딴 데 가면 500도 못 받아? 저 자금이 빠듯한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인수자와 뒤에서 말했습니다. 쟤는 나를 찰떡같이 믿어. 나 아니면 팔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걔는 우리한테 팔게 되어 있어. 배신이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게를 500만 원에 넘기려고 처음부터 짜고 쳤던 겁니다. 준호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온 그날 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연이 입덧 심해지기 전에 사돈 댁에 얼른 데리러 가라. 아버지, 너희만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종이를 숨겼습니다. 준호는 그게 차용증인지 끝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몰래 친척집을 돌며 면박을 당해가며 긁어모은 돈이라는 것도요.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항상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감동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폐지 줍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30년 만에 재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가씨, 돈 떨어졌어요. 어머 감사해요 아주머니. 할머니에게 돈을 받는 순간 여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목에 걸린 옥패. 남편 재원이 항상 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방금 만난 할머니가 당신 옥패랑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 혹시 당신 어머니 아닐까? 지금 어디 계셔? 내가 바로 갈게. 여자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폐지를 주우세요? 자녀분들은 아세요?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팔자가 기구해 3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논밭도 집도 다 팔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이거라도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야. 포기는 못하겠더라고. 꿈속에서도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불러. 깨고 나면 곁에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 며느리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마 아가씨 나이쯤 됐을 거야. 어쩌면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것만으로도 소원이 없겠어.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연을 뒤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재원이요? 너 정말 내 아들 재원이니? 엄마 평생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잠들 때마다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잘못했어.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30년을 길 위에서 보낸 어머니가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이 재회가 뭉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식당 앞 맨바닥에 앉아 굶고 있던 모녀가 있었습니다. 안쪽에 계신 손님이 계산해 주셨어요. 딸 지은이 용기를 내어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엄마 병원비를 도둑 맞았어요. 병원비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이 흔쾌히 돈을 빌려주자 사장이 말렸습니다. 저런 사람 딱 봐도 사기꾼이야. 속지 마. 돈을 받고 나가는 지은에게 사장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촌 동생 연락처였습니다. 꼭 갚으라고. 다음 날 손님 재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 3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사기라고. 너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잖아.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6년이 흘러 지은이 그때 그 손님을 찾아 식당에 갔습니다. 저기요, 6년 전에 여기서 도움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모녀를 기억해낸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뻔뻔하게 여기로 와요? 이제서야 재원이 망한 꼴 보러 왔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공원 한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재원을 발견한 순간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기요, 6년 전에 저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1,000만 원이에요.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괜찮다는 재원에게 지은이 돈이 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그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런데도 저를 도우셨잖아요. 이번에는 제 차례예요. 재원 같은 사람이 복받아야 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이 갚은 돈까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 오늘 진짜 급한데 3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 몇 달째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돈을 빌려갔던 매제는 달랐습니다. 제 날짜에 못 갚자 3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들고 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담보라도 맡겨두고 싶어서요. 급하시면 파셔도 돼요. 형은 목걸이를 밀어냈습니다. 가져가. 이건 내 동생이 결혼할 때 준 예물이잖아. 며칠 뒤 매제는 돈이 생기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형님 드디어 대금이 들어왔어요. 바로 가져왔습니다. 매제가 나가자마자 지인의 눈이 그 돈을 향했습니다. 형님, 돈 생겼네요. 저 7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형이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다음 주에 갚는다고 말만 하고 안 갚았잖아. 30만 원은 그냥 안 받을게. 돈 그만 빌리고 일자리나 알아봐. 돈을 안 빌려주자 지인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형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대를 나와 취직했지만 배정된 자리는 청소부였습니다. 빨리 꺼져. 너는 해고야. 마침 사장이 딱 그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인사 절차도 없이 직원을 잘라요? 사장님, 이 청소부가 물건을 훔쳐서 제가 해고한 거예요. 이따가 둘 다 사장실로 오세요. 유비는 부장인 삼촌 백으로 입사해 은채의 자리를 통째로 빼앗은 거였습니다. 청소부 은채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유빈이 밀어버립니다. 사장님, 물건이 더러워질까봐 제가 못 앉게 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무례하네요. 서은치 씨, 앉으세요. 사장은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한 기획안을 꺼냈습니다. 진짜 기획안을 쓴 사람에게 성과급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당연히 저죠. 그럼 기획안의 내용으로 제품을 직접 설명해보세요. 유빈은 당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고요. 모기가 잘 죽고요. 냄새도 좋아요. 이게 설명이에요? 삼촌도 거짓말에 합세를 합니다. 이 기획안 쓸 때 제가 조카를 도와줬어요. 저희가 한 겁니다. 이런 더러운 청소부가 썼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사장은 진짜 기획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채 씨가 서울대를 나와 이 회사에 왔는데 당신들이 기획안과 자리를 빼앗고 6개월 동안 청소만 시켰어. 한 사람의 꿈을 짓밟은 거야. 오늘부로 둘 다 해고야.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묵묵히 버텨온 은채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노인이 달리는 차 앞을 막아섭니다. 대표님. 노인은 공사장에서 반년 넘게 일했지만 2,5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소장에게 맞아 아내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우선 이걸로 병원비부터 하세요. 대표는 노인의 겉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위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굼떠? 공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소장님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6개월치 밀린 월급만 좀 주세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니? 6개월 수습 지나야 월급 받는다고 내가 말했니 안 했니? 당장 꺼져! 안 주겠다는 거죠? 제가 대표님한테 가서 월급 받아왔어요. 당신이 한 일 그대로 전했어요. 소장이 눈을 치켜뜹니다. 돈 받아도 여기서 걸어나가지 못하게 해줄 수도 있어. 그 순간 비서가 나타나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소장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아이고 대표님,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내가 소장한테 지급한 돈이 25억이야.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이 공사장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날 해고해요? 25억 떼먹은 게 공로입니까? 오늘부로 해고야. 형사처벌도 최고 형량으로 받게 해줄게. 대표의 일침이 시원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억 원 빚에 집도 차도 날렸습니다. 엄마에게조차 문전박대를 당하고 갈 곳 없는 부부는 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부돈하고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어. 며칠만 좀 재워주면 안 될까? 형, 나 지금 신혼이잖아. 빚쟁이들이 집에까지 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돼?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사줬지만 친동생은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복동생 소영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달라 평생 서먹했던 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빠 빨리 들어오세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억 원 빚에 단돈 10,000원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라고요? 소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낡아서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편하게 계세요.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농사하면서 모은 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네 얼굴도 못 봤는데 망하고 나서 와서 폐를 끼치는 게 미안해. 소영은 웃으며 대답하죠. 오빠 옛날 일은 잊으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집은 가족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때 아내가 고백하죠. 아가씨, 사실은 부도 안 났어요. 우리가 힘들 때 누가 곁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잘 챙기지도 않았었는데 미안해요. 우리한테 문을 열어준 건 아가씨뿐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랑 형수님만 무사하시면 돼요. 남편이 8천만 원이 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아, 이거 받아. 낡은 집 고치고 앞으로는 우리 자주 왕래하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가장 먼저 지갑을 연 소영. 소영이 대견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시골로 급히 내려간 아들 부부. 그런데 엄마는 전화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다고? 이상했지만 엄마가 원래 자주 깜빡하기도 하고 온 김에 맛있는 엄마 밥도 먹고 가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며느리에게 너희 둘은 언제 결혼할 거니? 나 건강할 때 얼른 해. 엄마는 아들이 결혼한 것도 까먹어? 엄마는 아들에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마가 나이 들수록 성격만 드세진다고 생각한 아들이 거실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기억을 잃으면 집도 못 찾네. 이러다가 언젠가는 아들 얼굴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아들 오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절대 들키면 안 돼. 벽에도 냉장고에도 서랍장에도 온통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엄마의 노력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엄마를 찾으러 나간 아들 부부. 한참을 찾아 헤매다 발견한 엄마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걱정했잖아. 누구세요? 난 내 아들 찾으러 가야 해요.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보라는 말에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아, 왜 울고 있어? 엄마, 다음 생에는 바꿔서 태어나자. 내가 엄마하고 엄마가 내 아들 해. 엄마는 다음 생에도 네 엄마 하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서 풀린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안쓰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아가 너네 친정이 보상금으로 3억을 받았다면서? 시동생 집 사게 2억만 내놔.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도 모자라 남편까지 거듭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내가 월세 구해줄게. 일단 줘.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 집이 작아도 되지만 시동생은 체면이 있잖니. 며느리가 그동안 줄줄 새나간 돈을 읊어줍니다. 나는 예단 하나 받은 거 없고 차도 내가 샀고 이 집도 친정에서 해줬어. 게다가 시아버지 차 살 때 계약금도 냈어. 그런데 이제 시동생 집 사는 돈까지 보태라고? 절대 안 돼. 남편이 이혼 카드를 꺼내자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이혼해. 이 통쾌한 한마디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흰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회사에 남은 음식을 싸가다가 걸렸습니다.
손주 넷을 혼자 먹여 살리는 청소부였습니다. 회사 음식을 왜 훔쳐갑니까? 버려지는 음식이 아깝기도 하고 손주들도 굶고 있어서요. 아들은 몇 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셔서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할게요. 사장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저씨께 매달 자녀 지원금 80만 원과 학자금 지원금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세요. 그리고 매일 식당에서 도시락 따로 챙겨드리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잘못은 집들, 사람은 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손주들 챙기세요. 이 할아버지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가 아들을 쫓아내며 손에 쥐어준 건 겨우 5만 원이었습니다.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친부모한테 가. 주소 줬잖아.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널 주워오지 말았어야 했어. 내 자식도 아닌데 먹여야지, 입혀야지. 정말 지긋지긋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를 한 번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받아줄 것 같아? 널 위해서야 어서 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엄마. 그때 아들이 목 놓아 부릅니다. 엄마, 나는 안 갈 거야.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 이제 너랑 오래 못 살아. 하늘이 무너지듯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가난하든 병들든 죽든 나는 엄마랑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엄마 지킬게. 결국 엄마는 뛰어와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연이 안타깝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개발로 보상금 3억이 생기자 10년 동안 인연을 끊고 지낸 아들 부부가 찾아옵니다. 엄마 보상금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돈을 보내야지. 우리도 집을 사게. 적어도 2억은 줘야지. 어머님 연세도 많으셔서 그 돈 다 못 쓰세요. 10년 만에 와서 돈 타령이니 그거는 사촌 동생 줬다. 엄마, 제정신이야? 멀쩡한 자식 두고 왜 남한테 그걸 줘? 3억 전부를 사촌 동생에게 넘긴 겁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혼자 삼켜온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빠 아프실 때 생각나니? 치료비가 없다고 하니까 병문안은커녕 연락을 끊었어. 그때 치료비를 댄 건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큰아빠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전국을 다 찾아다니고 임종도 같이 지켰습니다. 아빠가 위독하다고 했으면 내가 왔겠지? 저도 친정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아들 부부의 변명에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너는 안 왔어. 결국 장례도 그 애랑 둘이 치렀다. 장례식 때 안 왔어도 집만 되지 말자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돈 얘기니? 엄마가 진작 재산을 물려줬으면 그럴 일 없었어. 엄마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때 그 낡은 집을 주었으면 엄마는 평생 없는 사람이었겠지. 사촌 동생이 효도는 다 했어. 이 돈은 그 애 거야. 너는 없는 자식으로 칠 거야. 당장 나가. 3억보다 10년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 엄마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 앞에 행색이 허름한 할머니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가씨, 한대웅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그 이름은 제 남편인데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결혼 전부터 6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부모님 시골에 살아 계셔? 어머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거짓말할 거야? 다급하게 돌아온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고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고 다 떠났어. 그래서 말 못했어. 내가 언제 당신 무시한 적 있어? 어떻게 6년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속여? 하늘 아래 가장 큰 건 부모인데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을 셈이었어? 6년 만에 엄마와 마주선 남편. 엄마, 내가 너무 불효했어요. 죄송해요. 너희 잘 살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됐어. 그러나 엄마는 시골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은 아빠가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급해서 염치 없이 찾아왔어. 아들은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현금 200만 원과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에 800만 원이 있어요. 아버님 퇴원하시면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마음 놓으세요. 이 며느리가 고맙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모은 돈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이 800만 원.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10억이 사라졌습니다. 동생 집 산다고 해서 빌려줬어. 가족한테 이 정도 돈도 못 써? 아내는 되려 화장품을 집어던지며 짜증을 냅니다. 며칠 후 처남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회사에 급하게 써야 돼서 10억 좀 갚아줘. 10억 빌린 적이 없는데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용돈처럼 받았다고 생각하는 처남. 누나는 10억도 마음대로 못 써? 이런 사람이랑 왜 살아? 10억 좀 썼다고 더럽게 뭐라고 하네. 잠깐 나와봐. 남편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울분을 터뜨립니다. 민준이는 하나뿐인 내 동생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럼 나는 뭐였어?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거야.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지금 당장.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가 딸의 전 재산으로 아들 집을 사버린 날
딸의 가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5천만 원만 내놔라. 오빠 집 좀 사자. 은행에 내는 이자는 너무 아깝잖니. 딸은 고민 끝에 모아둔 현금 모두를 내줬습니다. 돈이 생기자 집을 보러 다니는 엄마와 오빠. 내가 사위 카드도 가져왔어. 이거 쓰자. 말도 없이 쓰면 곤란해지지 않겠어? 어차피 동생 돈이 네 돈이야. 가족이잖니. 고민은 잠깐이고 결국 사위 카드로 최고급 인테리어까지 알아보죠. 그런데 그 사이 딸의 가게에서 5천만 원짜리 사고가 터졌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남편 카드를 쓴 사실도 알게 되죠. 말도 없이 내 카드까지 쓴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미 돈을 써버려서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결국 부부는 가게 하나를 내놓기로 합니다. 동생 친구인 인테리어 사장에게서 우연히 동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은이네가 이번에 가게를 내놨던데 괜찮아요? 다음 날 오빠는 카드를 돌려주러 옵니다. 5천만 원 돌려줄게. 나는 대출 받았어.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이 오빠에게 기댔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캐리어를 끌어안고 3시간째 길바닥에서 졸고 있는 여자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곧 어두워지는데 집에 가야지.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에 못 가요. 등록금 500만 원과 휴대폰은 기차에서 모두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길도 모르고 학교 위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빌려줄게. 부모님께 연락을 해봐. 못해요. 그 돈은 엄마 아빠가 마을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린 거예요. 다시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산골에서 처음 올라온 서울. 이 아이가 선택한 건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혼자 길바닥에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숙소를 잡고 등록금은 내일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내일 아줌마랑 같이 휴대폰도 새로 하고 학교도 같이 가자. 감사해요. 빌리는 걸로 할게요.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요. 낯선 도시에서 낯선 아줌마가 건넨 온기 하나. 이 아줌마가 고맙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세요. 아줌마 가방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 달려온 꼬마. 그런데 용돈을 주자 단호하게 돌려줍니다. 할머니가 우리가 가난해도 거지가 아니고 남의 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잠시 후 꼬마가 다시 뛰어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아줌마, 만두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병 팔면 꼭 갚을게요. 아줌마가 빈병 5개를 받고 만두 6개를 다 주겠다고 하자 꼬마는 또 고개를 젓습니다. 병 하나에 만두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셔? 왜 할머니랑 사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멀리 갔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아픈 할아버지 돌보고 있어서 제가 병을 팔아서 먹을 거 사가야 해요. 아줌마는 꼬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겨우 빈병 5개로 하루를 버티는 꼬마. 부모 얼굴 한번 못 본 꼬마가 조부모의 끼니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따뜻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꼬마가 안쓰럽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세요. 여기 사기꾼이 있습니다. 슈퍼에서 친구에게 계산을 시키는 여자입니다. 사장님, 이거 다 결제해주세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두고 현주가 딴청을 피웁니다. 수민이 결제하겠다고 나서자 현주는 재빨리 고가의 물건을 더 얹습니다. 32만 원 결제했습니다. 친구를 돌려보내고 다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 이거 다 환불해주세요. 방금 구매하신 거잖아요. 빨리 환불해달라고요. 새 거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사장이 현금을 주지 않고 취소됐다고 말하죠. 그럼 돈을 주셔야죠. 결제는 친구 카드로, 환불은 현금으로. 그 수작을 사장은 처음부터 눈치채버린 거죠. 친구 호의를 돈벌이로 쓰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현금 환불은 없습니다. 사기꾼이 현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게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폐지수거 아주머니가 박스에서 현금 2천만 원과 카드를 발견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요. 집에 박스가 좀 있는데 수거하러 가시죠. 박스를 받으러 따라가는 아주머니. 누가 들어오래요? 냄새나니까 문 앞에 서 있어요. 남자는 박스 안에 값 좀 더 받겠다고 몰래 벽돌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숨기기 위한 박스까지 추가로 담죠. 아주머니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돈을 건넵니다. 박스를 정리하다 숨겨진 벽돌을 보고 뒤늦게 속은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옆 상자에는 거액의 돈 뭉치와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으로 쓸 2천만 원이었죠. 아내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보, 여기 있던 빨간 상자 못 봤어? 그거 아까 내가 팔았는데? 거기 2천만 원이랑 법인카드가 있어. 다급하게 달려온 부부. 이미 고물상에 다 넘겼어요. 절망의 순간 아주머니가 자루에서 돈다발을 꺼냅니다. 가난해도 양심은 있어요. 벽돌로 저 속이셨죠? 이건 돌려드릴게요. 3천 원 벌려다가 2천만 원 날릴 뻔했네요. 양심을 지킨 아주머니가 멋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언니, 이거 손빨래 좀 해. 망치면 가만 안 둬. 저 바빠요. 빨래는 직접 하세요. 나는 몸종이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당신을 데려온 게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거야? 세탁기로 해도 되는 빨래를 손빨래로 하라면서 눈을 부라리는 시누이. 제 화를 못 이겨 결국 손까지 올립니다. 나 무시하니?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드디어 나타난다. 어디다 손을 올리는 거야? 오빠 새언니가 빨래 좀 부탁한 거 가지고 버틴기잖아. 네 카드값 1,000만 원도 결국 아내가 막아줬잖아.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폭력을 써? 가족인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저 사람 편을 들어? 아내도 가족이야. 네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똑같이 당해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남편은 동생을 대신해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뒤늦게라도 사실을 알고 아내를 지지한 남편이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요한 계약이 오가는 순간 딸이 뛰쳐와 수십 통의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울먹이며 따져 묻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아빠는 거래처에 사과를 하고 급히 딸에게 갑니다. 대표는 비서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 충격을 받은 아빠는 심장을 움켜쥐고 아파하지만 결심하죠. 아빠는 지금 갈 수 없어.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해. 아빠는 할아버지보다 사업이 더 중요한 거야? 실망한 딸이 돌아서고 나서야 아빠는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온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연하게 행동하죠. 대표가 건넨 뜨거운 차는 식히지도 않고 단숨에 들이켭니다. 속내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거죠. 대표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번 건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서명을 하자마자 마음이 급한 아빠가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이때 의아한 비서가 묻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계약을 챙기는 건 너무 냉혹한 거 아닌가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끓는 차를 단숨에 마시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어. 가장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싶어도 끝까지 버틴 거야.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온 아빠는 딸을 끌어안고 그제서야 소리내어 옵니다. 이 계약에 우리 가족이랑 회사 식구들 생계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빠도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어.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강한 척해서 더 아픈 아빠의 눈물. 가슴이 먹먹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가 먼저 퇴근하자 여리여리한 원피스를 입은 여직원이 사장에게 접근합니다. 아야,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컵에 물을 쏟아서 옷까지 다 젖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사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흔들림도 없죠. 적당히 해. 내가 월급을 주는 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내 앞에서 이런 수작부리라는 게 아니야. 저는 돈도 권력도 안 봐요. 제 마음만 받아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 아들 밥 챙기고 등교시키고 숙제 봐주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 모시고 돌보는 건? 사장님 너무하세요. 저는 애인이 되고 싶은 거지 뒷바라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싫고 사장의 돈과 자리만 탐내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장은 칼같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 네 수준은 딱 그 정도인 거야. 내 돈을 탐내고 내 가정을 박살낼 생각뿐인 거야. 내 집도 차도 통장도 마음도 다 아내 몫이야. 꿈 깨고 꺼져 더 취해지기 전에.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남의 가정을 흔드는 이런 여자를 응징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늙은이 내리라고. 그만둬. 아들 엄마가 왔잖아. 생일날 늙은이 말고 날 데려가야 체면이 살지. 아들은 할아버지를 태운 뒤 여자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당신은 내 엄마 자격이 없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1살밖에 안 된 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저를 사랑으로 온 인생을 바쳐서 키운 건 할아버지예요. 60이 넘은 나이에 저 하나 키워보자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용직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당신은요? 1,000원 한 장 안 도와주고 전화 한 통 없다가 차 사고 집 사고 성공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잖아요. 어쨌든 난 네 친엄마고 너한테 내 피가 흘러. 너는 나를 부양해야 해.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 엄마로 부를 생각도 없고 효도 따위 없습니다. 내일 할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당신에게는 한 푼도 못 줘요. 낳기만 하고 외면한 대가네요. 이 여자에게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통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에게 직접 짠 참기름과 밤새 만든 인절미를 주러 멀리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여자친구 보기 전에 빨리 가. 참기름은 직접 짠 거고 떡도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라 손수 만든 거야. 여기에 맛있는 게 널렸어. 그런 촌스러운 거 안 먹는다고? 이것만이라도 받아줘. 엄마를 떠미는 순간 여자친구와 마주칩니다. 저는 그냥 시골의 이웃인데 가는 김에 전해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아들도 눈을 피하며 엄마를 이웃이라고 해버립니다. 엄마는 아들이 신경 쓰여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여자친구는 엄마를 집으로 모시죠. 민호 씨,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평생 키운 엄마를 남처럼 모른 척해요? 그게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좀 그렇잖아. 시골에서 오셨으면 엄마가 이웃이 돼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들고 오신 거잖아요. 엄마, 미안해. 어머님,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이 여자친구가 잘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꿀랑 1,000만 원 빌려주고 하도 재촉하길래 가져왔어요. 매형은 처남에게 회사가 반년째 적자여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라고 설명하죠. 그럼 주지 마요. 월급을 주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2년째 돈을 안 갚고도 너무나 당당한 처남. 나는 가족이라 이 돈 꿀꺽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착해서 갚는 거예요. 누가 가족한테 돈을 뜯어가요? 무개념인 사람들. 매형 욕먹어요. 한 명이라도 매형 편 드는 사람 있으면 100만 원 더 줄게요. 안 그럼 그냥 내 건가 할게요. 내가 내 편 든다. 100만 원 더 내놔.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1,000만 원을 못 갚은 게 아니라 안 갚은 거야. 오늘 그게 증명됐어. 처남이 한 방 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빚을 면제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매형이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가 집을 나서는데 차디찬 바닥에 전 남편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엄마, 저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빠가 돈이 없다고 못 가게 해요. 엄마는 돈도 없고 너에 대한 책임도 없어. 딸은 간절히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새엄마가 매일 때리고 욕해서 아빠한테 나와서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고요. 할머니도 돈이 없으셔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붙은 대학이라고요.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등록금만 제발 도와주세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한 말은 엄마도 재혼을 해서 너를 도우면 지금 가정이 깨질지도 몰라.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도 묻지 않고 자기 사정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제가 졸업하면 다 갚을게요.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그제서야 엄마는 마지못해 생각합니다. 새남편 눈치보다 딸이 먼저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은 딸을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못 살겠으면 당장 이혼해? 내가 할 소리야. 도장 찍어. 법원에서 나온 날 아내는 선언했습니다. 난 네 집안일 절대 안 챙겨. 누가 하랬어? 오히려 좋아. 조정기간 10일차. 아내는 혼자서도 맛있게 밥을 차려 먹지만 남편은 맥주에 과자입니다. 나 싱글이라 완전 신나거든. 빨리 애들 모아. 나 싱글이라 어디든 갈 수 있어. 노래방? 좋아. 조정기간 20일차. 위기가 왔습니다. 차 사고가 난 아내. 아이고 허리야, 당장 내려. 부를 사람은 남편뿐이지만 전화기를 꺼냈다가 차마 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중요한 미팅에 나가야 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냄새나고 빨래 안 된 옷만 한가득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 방을 치웁니다. 음식 많이 했는데 남으면 아까우니까 같이 먹어. 파파야 사왔어. 네가 좋아하잖아. 남편은 다급하게 법원 서류를 찢어서 영영 못 찾게 변기해버립니다. 조정기간 서류가 안 보이네. 나도 안 보이네. 위기가 오면 찾게 되는 사람, 지나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년째 말없이 해왔습니다. 빨래도, 밥도, 집안일도. 내 옷 왜 안 빨았어? 빨래는 원래 여자가 할 일이잖아. 참았던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같이 갈까? 물어봤지? 비 오는 날 차 태워줄까? 물어봤지? 그 배려는 물어보면서 내 노동은 당연해? 오랫동안 삼켜온 말이었습니다. 너는 뭐 그렇게 다 계산하고 있어? 아주 독한 애네. 좋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당연하게 여긴 것들 나한테는 하루도 당연하지 않았어. 아내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7년 전 잘 나가던 사장님이 지금은 왜 거리를 쓸고 있을까요? 아내는 옆집 남자와 도망갔고 어머니 병원비를 대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시절 지우는 누구든 도울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어서 누가 남긴 거라도 먹으려다가 그만. 지우는 거지를 내쫓는 대신 따뜻한 새밥을 내왔습니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요. 제가 빈병이랑 폐지를 팔아서 꼭 갚을게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다 그 할머니마저 떠난 뒤 혼자 도시로 나온 이제 갓 20살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대학 합격증만 품에 꼭 쥔 채로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지우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에요. 꼭 대학 가서 공부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7년 뒤 가게가 망하고 자신이 청소부가 될 줄은. 대학 졸업 후 성공한 사장이 된 현주는 그 은인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훈에게 걸려오는 독촉 전화. 4일 안에 연체된 병원비 납부해주세요. 지금 배달에 청소까지 밤낮으로 뛰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기억하세요? 7년 전에 밥이랑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주셨었는데.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잘 살고 있죠? 7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두 사람. 이제는 지훈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먼저 치료받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주가 다시 말합니다. 혹시 재혼은 하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곁에 있는 사람 고생만 시키죠. 그럼 제가 사장님 옆자리에 있고 싶어요. 선한 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착하게 산 지훈이 보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준혁은 급하게 회사로 가던 중 우연히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어르신을 보게 됩니다. 지갑을 찾아주셨으니 이 시금치 제가 다 살게요. 한 단에 얼마인가요? 500원이에요. 그를 모르는 어르신은 아침부터 허리 굽혀 직접 딴 시금치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10만 원을 건네며 회사 일 때문에 채소는 저녁에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대표님 잃어버린 어머님에 대한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몇 년째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 그러나 오늘도 찾지 못했습니다. 채소 가지러 가셔야 합니다. 애초에 가져갈 마음이 없었어요. 돈 버시기 힘든 것 같아서 선행으로 한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퇴근길. 이런 비바람에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돈을 받았으니 물건을 드려야죠. 어르신은 고작 시금치 10단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어르신을 집까지 태워다 드린 후 차 시트에 작은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년째 어머니를 찾아 헤매며 품에 지니던 물건과 꼭 맞는 짝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헤어진 엄마였던 것입니다. 10만 원이 엄마를 찾게 해주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근하다 에어컨 하나 못 끈 실수.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인턴이 끝나가는 혜민을 싸늘하게 잘라버립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게 해주세요. 보너스로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부장님 혜민 씨 일도 정말 빨리 익혔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더 단호하게 손대라는 통보뿐. 프로젝트는 장주임에게 넘겨. 엄마, 이번 프로젝트 잘하면 병원비 마련할 수 있어. 치료 잘 받고 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엄마 감명 잘하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독하게 밀어낸 줄 알았던 상사. 사실은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배려였습니다. 오늘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기요, 할아버지가 발을 다치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늦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눈앞에 아픈 노인을 보고도 돌아서는 사람들. 세상이 차갑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업고 올라갈게. 잠깐만, 내가 할아버지를 업을게. 사장님 지금 미팅 시간이 다 됐어요. 게다가 허리도 치료 중이시잖아요. 사장은 자신도 급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계약 미팅에는 결국 늦게 됩니다. 강 사장님,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과 무슨 계약을 합니까?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돕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대신 납품가를 10% 낮출게요. 엄마, 우리 왔어. 아까 우리 도와준 아저씨야. 이 사람이 계단에선 날 업어줬어. 그럼 도왔다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나요? 감사해요. 계약은 원래대로 할게요. 다음에도 또 사람을 도울 건가요? 항상 사람이 우선이죠. 가난할 때는 부지런하게, 여유가 생기면 먼저 마음을 베푸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사에서 아내가 서랍을 뒤져 돈을 쓸어 담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 급한 일이에요. 비켜요. 오빠 빨리 와봐. 새언니가 돈 훔쳐가. 시간이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내가 똑똑히 봤어. 새언니가 가방에 돈을 쓸어 담았어. 아내의 가방을 여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왜 말도 없이 가져가? 이봐, 딱 그릇 나오지. 집안 돈을 챙겨서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해서 그랬어.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는데 왜 말을 안 해? 당신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길래 혼자 해보려고 했어. 저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속지 말고 보낸 돈 다 확인해봐야 돼.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만해. 그동안 새언니가 집안일 다 하고 너를 그렇게 챙겼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너도 시집가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저거 거짓말이라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나랑 같이 가. 신우이는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며느리를 도둑 취급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 데로 시집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는 늘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형님 비싼 목걸이 하셨네요? 아주 돈이 써더나. 음식도 이런 거나 하고 영 별로야. 왜 나만 가족 모임 때마다 무시당해야 해? 닥쳐. 조용히 밥 좀 먹자고. 수아야, 나가자. 형님이 예의가 없긴 해요.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며느리를 눈앞에서 욕합니다. 화장품에 귀걸이에. 저게 다 얼마야? 우리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봐. 남편은 아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내는 서러움이 밀려오네요. 결혼 후 한 번도 못 간 친정. 이번에도 비행기값이 비싸다. 사람들이 욕한다. 시댁에 잘해라. 온갖 핑계로 가지 않네요. 아기가 어려서 다음에 갈게. 우리 딸 보고 싶다. 밥 잘 챙겨 먹어. 남편은 아내가 갈 데가 없어 5초 안에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아내에게는 결혼 전부터 마련해둔 집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바람핀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오히려 친정 식구들에게 다 들통나고 맙니다. 사랑의 결과가 이거라면 여기서 끝이야. 아내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사님이 배달을 마치고 전화를 받으려다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옆에 있던 거래처 직원이 사장이 못 본 줄 알고 순간 돈에 눈이 멀어 이 돈을 슬쩍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은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기사님, 이 돈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거래하러 와서 돈을 훔치고 양심을 팔아? 계약서 들고 당장 꺼져.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아. 나쁜 직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님 보쌈 한 접시에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요. 제가 5천 원뿐인데 안 될까요? 사정은 절박하지만 상대방도 직원이어서 해줄 수가 없네요. 다른 데로 가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버님께 드릴 거라고요? 여기 계시면 드릴게요. 여기 음식 나왔어요. 오늘은 이벤트 하는 날이라서 1,000원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손님이 폭발합니다. 저 사람은 1,000원 받고 나는 7만 원인데 장난해요? 손님, 그렇게 팔면 저희 망해요. 제가 사장이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음식을 팔든 제 마음이에요. 나도 내가 시킨 음식이니까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낼게요. 화가 난 줄 알았던 손님은 사장의 착한 마음값까지 계산했다며 식사비를 두둑히 내고 떠납니다. 서로의 좋은 마음을 알아보는 사장과 손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리를 다친 시어머니, 이틀 동안 출장 가는 남편, 아내는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잘 돌보겠다고 하죠.
며느리가 날 돌보는 건 당연한데 무슨 부탁이야? 시어머니가 부축을 요청하자 며느리가 한 말은 이겁니다. 발목 좀 삔 건데 혼자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손도 멀쩡하고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부상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혼자 가. 시어머니가 과거에 한 행동이네요. 밥상도 며느리는 자기만 먹고 깔끔하게 다 치워버립니다. 밥을 먹을 때 날 불러야지.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물 마시면 배불러요. 어머님, 저 밥 좀 주세요. 배고프면 이거나 먹어라. 물을 마시든지. 친정 엄마와 쇼핑을 하러 나가는 며느리. 네 엄마만 중요하고 난 안 중요하니? 친엄마랑 시어머니가 어떻게 같아요? 어머님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친딸이 며느리랑 같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해드린 거예요. 억울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빵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더러운 손으로 빵을 집으려고 하자 사장은 집게로 빵을 집어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위생규칙을 비웃고 유난 떨지 말라며 신경질부터 내죠. 애가 먹을 건데 손으로 고르면 좀 어때서? 어차피 당신도 손으로 빵을 만들잖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계산도 하기 전에 먹기 시작하고 이미 먹은 빵을 비싸다며 깎아달라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악덕업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다들 여기 보세요. 빵이 더러워서 우리 애가 먹고 토했어요. 멀쩡한 가게에서 식중독 소동을 벌인 것이죠. 이때 아이가 입을 엽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어. 창피했던 건 빵집이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난 진상 엄마였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아이에게 빵을 주며 온정을 베푸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7년차.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도 혼자 들고 생활비 잔소리도 없죠. 드디어 아내가 철이 든 거죠. 돈 좀 줄까? 괜찮아. 알아서 할 수 있어. 돈을 쥐어줘도 안 받으니 남편은 땡 잡았다 생각하지만 아내는 이제 남편이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거죠. 어머님, 어울릴 만한 옷을 좀 사왔어요. 옷을 살펴보는데 편지가 나옵니다. 늘 자신을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주어 고맙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님께는 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헤어져도 어머님은 꼭 찾아뵐게요. 감사했어요. 폭풍전야 같은 저녁 밥상. 우리 이혼해. 당신 미쳤어. 당신 덕분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한 달만 시간을 타오. 그동안 여행도 다니고 좀 쉬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부탁이야. 저는 늘 어머님이랑 아이가 걱정이에요. 남편과는 이제 너무 멀어졌어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가볍기만 한 남편에게 지친 아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년 전 남편 말만 믿고 시부모님과 합가를 허락한 아내. 하지만 매일 선 넘는 일들의 반복이네요. 여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당신도 동의했잖아. 지금 나가시면 나는 불효자 되는 거야. 야근하고 와도 시부모님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부담은 전부 며느리 몫이라 죄인이 됩니다.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니 싱겁다. 이제 며느리 속옷 빨래에 시가 식구들 양말까지 들어있네요. 내가 물 아끼려고 넣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절약을 몰라. 남편은 계속 참으라고만 합니다. 늦은 밤 자야 될 시간에 시아버지는 또 노래를 부릅니다. 시어머니는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오고요. 당신이 변하실 거라고 해서 1년을 참았어. 나를 끼워 맞추려고만 하시고 그대로야. 따로 집을 얻어드리자. 네가 분명 동의했잖아. 나는 불효자 소리 동네 사람들 보기에 쪽팔려서 싫어. 네가 나가. 당신은 끝까지 당신 부모님만 지키네. 그래, 내가 나갈게. 문제는 시부모님일까요? 방관한 남편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느리에게 온갖 갑질, 막말,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시어머니. 선 넘는 시어머니에게 참교육으로 며느리가 받아칩니다. 며느리를 드린 거니? 공주님을 드린 거니? 제가 진짜 공주면 이 집에 시집 안 왔죠.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얼른 둘째 가져. 게다가 첫째가 딸이잖니? 맞아요. 어머님도 힘써서 얼른 둘째 낳으세요.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어떤 걸로 핀잔을 줄까 고민합니다. 결혼하면 딸은 남이야. 친정엄마 선물 줄 돈은 나한테 줘. 저 낳으셨어요? 키우셨어요? 임신 때 챙겨주셨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나 죽으면 이거 다 너희 거야. 언제 돌아가실 건데요? 이제는 아이까지 들먹입니다. 생긴 건 나를 닮아서 참 예쁜데 성격은 누굴 닮았는지 고약하네. 그것도 어머님 닮았겠죠? 여러분은 이런 시월드 어디까지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산후통도, 허리 통증도, 산후 우울증도 다 핑계라고 무시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팽팽 놀면서 우울하다고나 하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애 잘 때 너도 자. 이렇게 TV나 보면서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출산한 아내가 매일 머리를 감는 것도 못마땅하죠. 남들 다 하는 거 전부 유난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머리 감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머리를 감지 마. 내가 유난인 건지 한번 해봐. 오늘 네가 아이를 봐. 난 소파에서 잘게 3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 남편은 지옥을 맛봅니다.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안아서 재우고 잠깐 눈 붙이면 다시 분유 먹일 시간. 먹는데 30분, 재우는데 30분이야. 미치겠어?
끝이 아니죠. 기저귀를 갈 때마다 허리 꺾어서 갈아야 되고 울면 안아서 달래야죠. 무슨 기저귀를 이렇게 자주 갈아? 앉기만 하면 왜 우는 거야? 제발 좀 달래봐.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이래도 내가 유난이어서 아프고 우울한 거야? 직접 겪어봐야 이해하는 이 남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들이 오자 시어머니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네 아내는 낮잠만 쳐자더라. 형수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엄마 또 거짓말하네. 이번에는 아들이 출장 갔을 때 밤마다 자신이 손주를 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아내는 돼지처럼 자고 내가 밤새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았어. 근데 왜 밤마다 형수가 애를 안고 있고 엄마 방에선 코 고는 소리만 들려? 오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독서를 퍼붓고 놀러 나가네요. 일찍 귀가한 형에게 동생은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죠. 아휴 재수없어. 고스톱 치다가 돈만 잃었네. 밥은 다 됐니? 귓구멍 안 들려? 형이 없을 때 항상 이랬어. 저거 내쫓아버려야 속이 편한데. 엄마 연기 그만해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시집살이 했어. 나도 했는데 네 아내도 당해봐야지. 이건 폭력이에요. 저희 당장 이사 갈게요. 엄마는 뒤늦게 매달리지만 이미 끝나버렸죠. 가족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길거리에서 공부를 하며 채소를 팔고 있던 학생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유는 채소가 자기가 가던 길을 막아 발에 채웠다는 거죠. 죄송해요. 사과는커녕 가방까지 던지며 화를 냅니다. 이때 거래처 사장이 찢어진 가방을 보고 지갑에 있는 돈을 쥐어줍니다. 그 돈 내놔. 네가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거야. 사장님, 제가 돈 다시 가져왔어요. 당신이 사람 새끼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을 짓밟아? 가난하고 천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신 인성이야. 당장 가서 사과해.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런 것한테 왜 사과해요? 저 학생이는 저는 급이 달라요. 김 사장은 오늘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았다며 계약을 엎어버립니다. 학생에게 돈을 다시 주며 명함도 주죠. 오늘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 집 채소는 우리 집에 납품시켜. 사람을 무시한 여자는 계약을 잃었고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임신한 아내가 배달 음식 2번 시켰다고 멱살까지 잡는 남편. 출산을 위해 잘 먹어야 한다고 하니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애 낳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몇 시간 누워있으면 나오는데. 만삭의 집안일은 힘든 거라고 하니 남들 다 하는 거 유난이라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형은 직접 해봐야 저런 말들이 쏙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남동생 배에 무거운 수박을 묶어버립니다. 딱 3일만 해보라고 하죠. 3일하면 차 사주는 거지? 응, 대신 내 말대로 해야 돼. 자, 이거 주워. 아이고, 자 여기 있어. 잘 때도 수박을 그대로 하고 자게 합니다. 자고 일어나자 바로 양말을 신으라고 했죠. 세탁기도 돌리고 커튼도 떼라고 시킵니다. 남동생은 이제서야 조금씩 실감하네요. 아내가 임시신을 하든 말든 담배를 피고 오토바이를 타고 서류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만삭인데 괜찮아? 쟤야 좀 아파도 애는 괜찮을 거야. 네 아내는 진짜 아이를 뱃속에 키우면서 네 막말까지 들으면서 모든 걸 다 했어. 그동안 다 네 일이 아니니까 쉽게 말한 거잖아. 내가 임신하는 거 아니라고 쉽게 말했던 인간이 제일 잔인했던 거죠. 남동생에게 인간되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유서 아직 안 썼지? 우리 빼고 1억이야? 어머니 멀쩡하신데 유산이라니요? 암이 아니야. 나는 아이 데리고 가볼게. 아프기 전에 엄마 돈 받아 쓴 자식들.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 와서 유산부터 따집니다. 끝까지 남은 건 평소 구박받던 며느리와 아들뿐입니다. 병원비 정산에 밤새 간병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암이라고 한 건 어머님이 아플 때 진짜로 남는 자식이 누구인지 테스트를 해봤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던 거죠. 돈 필요할 때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다가 아프다니까 이제는 엄마 빨리 죽어라. 고사 지내고 유산 받을 생각부터 하더라. 엄마가 먼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엄마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알아버렸네요. 오늘부로 너희는 없는 자식이야. 병보다 무서운 건 아픈 엄마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프다니까 유산부터 따지는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의 친정집 앞에서 남편은 잠깐 있을 건데 먼 길을 온다며 피곤하다고 짜증을 냅니다. 이때 친정부모님이 버선말로 뛰어옵니다. 오늘아 고생했어. 얼른 들어가자. 친정에 오면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엄마 아빠의 딸이 됩니다. 아빠는 한 입 크기로 수박을 주고 엄마는 물까지 떠다 줍니다. 저녁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입니다. 다만 남편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하죠. 너는 장모님이 무슨 하녀야? 아주 공주납셨네. 참고 있던 친정엄마도 사위에게 한마디 합니다. 친정 오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풀어놓는 거야. 눈치 주지 말고 하루쯤은 편하게 있게 해줘.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을 돌아보라고 하죠. 오히려 본집에서 하녀가 같았던 아내의 모습, 산후조리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는 시어머니, 청소하는데 게임만 하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유가 아닌 모유 수유를 강요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루쯤은 이 애도 딸답게 둬.
남편은 기차표를 취소하고 친정에 며칠 더 있기로 합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당신을 좀 살필게. 친정에서조차 눈치 주던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활비 50만 원 쥐어주고 왕처럼 생색내는 남자. 돈을 던지며 주유하고 야식으로 해물찜까지 사오라고 말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사한 줄 알아? 나 직장 구했어. 분유값만 해도 얼만데 헛소리야? 돈 욕심이 아주 덕지덕지해. 자, 가져가라 가져가. 진짜 애엄마만 아니면 확. 한계까지 다다른 아내는 집을 나가고 육아가 처음인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를 부릅니다. 돈 안 주고 부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도우미도 월 200은 줘야지. 먼저 돈부터 줘. 그런데 엄마는 무료로 봉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빨래, 식사, 설거지 다 추가 요금을 받아버립니다. 오늘 저녁밥은 인심 써서 3만 원만 받을게. 설거지는 필요하면 추가금 주고.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에 공짜로 일하고 네 성질 다 받아줄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네 아내.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선심 쓴 게 아니라 아내가 인생을 갈아넣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장 가서 싹싹 빌고 아내부터 데려와. 집안일과 육아는 당연한 게 아니죠. 이런 남편 갱생이 가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놓고 정작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사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밥상으로 며느리와 신경전하며 길들이기를 하는 중인 거죠. 엄마한테 왜 그래? 어머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안 하셔. 오늘 한번 봐봐. 역시나 오늘도 반대로 사왔습니다. 곱창을 이야기했지만 생선을 사왔네요. 곱창이 다 상해서 못 샀어. 그런데 오늘 생선이 다 너무 싱싱한 거 있지? 남편은 아내의 말이 사실인 걸 알고 놀랍니다. 그런데 반전은 며느리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은 생선이었다는 점. 어머니가 안 들어주는 걸 알고 반대로 말했던 거죠. 이번에는 며느리가 마트에 갑니다. 사과 좀 사오렴. 사과가 신선하지 않아서 남편이 사오라는 두리안 사왔어요. 어머니는 냄새 때문에 기겁을 하지만 남편은 일부러 엄마 드시라고 비싼 과일을 사온 건데 핀잔이라며 아내 편을 듭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아내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 길들이기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온갖 상식은 다 내다버린 집안이 있습니다. 구룡 영상을 찍어두고 애한테는 얘가 진짜 네 애는 맞아? 같은 발언하며 돈 많은 친척이 오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아유 예쁘다. 저 애는 밖에서 나온 애 같이 생겼는데. 심지어 집을 샀다는 말을 듣고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집도 샀다며 1억만 좀 줘. 역시 너네가 없는 척 한 거지. 알부자일 줄 알았어. 더 역겨운 건 힘들 때는 돕지도 않으면서 돈이 있는 것 같으니 갑자기 친한 척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이 잘 되면 없는 소문도 만들어냅니다. 왜 또 술이야? 솔직히 말해. 큰어머니가 다 말해줬어. 저 애가 내 친자식은 맞아? 어떻게 내 말이 아니라 그분들 말을 믿을 수 있어?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가정 파괴범인 거죠. 심지어 고장난 TV도 2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판 TV가 고장났었더라고요. 돈 돌려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큰아버지 자녀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은 상식이라고는 없는 저런 집안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이 안 보이는 어르신이 병원에 가보겠다고 길에 섭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열불나는 말과 함께 사람을 내동댕이칩니다. 눈도 안 보이면서 왜 혼자 돌아다녀요? 저리 가요. 기사는 인성도 길바닥에 같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시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짐도 옮겨주고 안전벨트도 매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더욱 먹먹합니다. 남편이 곧 수술이에요.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알리지도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뒤 꾸역꾸역 챙겨주는 요금을 받은 기사는 거스름돈으로 오히려 더 큰 돈을 줍니다. 남편분 꼭 수술 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타고 있던 손님도 가지고 있던 현금을 조용히 어르신의 짐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통화하는 사이에 택시비도 두둑하게 두고 내립니다. 손님 잘못 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오늘 따뜻했어요.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도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길거리 노점상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덮밥. 그런데 손님 한 명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 고기 왜 이래요? 색도 이상하고 흐물흐물한데 이런 걸 사람 먹으라고 낸 거예요? 사장은 정색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직접 사온 고기라며 절대 문제없다고 버티죠. 하지만 손님은 바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환불해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저 사람은 싼값에 먹으면서 불만이 많네. 사장은 남편이 오자 고기를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따집니다. 싸게 사려고 늙은 거 샀어. 그래도 병든 건 아니야. 이거 먹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영수증까지 캐묻자 끝내 드러난 진실. 사장은 분노합니다. 네가 뒷돈 챙기려고 이런 고기를 사와? 양심이 있어? 값싼 한 끼 뒤에 숨은 건 음식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다른 손님들에게 환불을 약속하고 다른 음식을 건네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한 끼 밥상에서 드러난 건 사람의 바닥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도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